봅시다. 15-2번. 뭐냐. 3x 플러스 y 빼기 3은 0. 위의 점. P라는 점이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네. 위의 점이니까 그냥 대입하라는 얘기인데 대입하니까 결국 똑같은 식이야. 맞아 안 맞아? 이거 대입해봤자 뭐 이 식이지 뭘. 맞아 안 맞아? 그냥 이 등식을 만족하면서 이 식의 값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야. 그럼 어떻게 푼다고 그랬지? 응? x도 생각하고 y도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면 너무 힘들어. 두 가지 다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래서 한 문자로 정리한다는 거야. 한 문자로 정리.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을 이렇게 식정리합니다.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푼다? x제곱. 그러면 x에 관한 그냥 2차 식이 나옵니다. 결국 2차 함수처럼 풀면 된다는 얘기야. 괜찮지? 전개합니다. 928x 플러스 9. 10x 제곱에 마이너스 18x 플러스 9네요. 표준형 바꾸면 되지? 몇이야? 10으로 묶으니까 10분의 18이니까 5분의 9네요. 맞아요? 맞겠지? 반의 제곱 10분의 9의 제곱 10분의 9의 전체 제곱 100분의 9 100분의 81 나가니까 10분의 81 그래서 연산하시면 10분의 90 90에서 81 빼니까 10분의 9입니다. 인정? 통분했어? 10분의 얘가 최소값이네요. 끝. 이렇게 푸시면 돼요. 15-3번으로 갑시다. x가 양수, y도 양수. 얘는 범위가 있어. 얘는 범위가 없었고 그 차이야. x 더하기 y가 1이래요. 그래서 2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범위가 존재하니까 최대값 최소값 물어본 거고 범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최소값만 물어본 겁니다. 결국 똑같아요. 하나의 문자로 정리하는 건 똑같은데 y는 1-x야.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야 여기다. 그런데 범위가 존재한다고. 선생님 이렇게 바꾸면요 x의 범위만 갖다 쓰면 되잖아요. x가 0 이상. 그런데 굳이 이걸 왜 주어줬을까 그러면? y가 0 이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수학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걸로만 풀리면 안 주어져. 결국 식을 정리 좀 해볼까요? 먼저 2x 제곱에 1-x x 제곱이야. 3x 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야. 새로운 함수처럼 생각해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3분의 2x 반의 제곱 9분의 1 빼기 9분의 1. 그러면 x 빼기 3분의 1의 전체 제곱 곱해 나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3분의 1. 실제로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3분의 1, 3분의 2야. 이것만 나왔으면 봐봐. 0 이상이니까 이거 3분의 1이잖아. 0이 이 정도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거 다 그려야 돼. 그럼 최대값이 없어. 근데 있다며. 그럼 범위 하나 더 구하라는 얘기야. 뭘 이용해서? 이거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봐봐라. 1 빼기 x도 y래. y는 0 이상이라며. 됐어? 그래서 넘기면 x의 범위가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핵심이야. x의 범위 하나 더 찾아야 되는 거.
따라서 x의 범위는 0 이상 1 이하라는 범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3분의 1이니까 1은 이동되겠지? 왜 1이 더 높은지 아니? 0보다? 3분의 1에서 더 멀잖아, 얘가. 맞지? 그래서 x가 1일 때 최대값입니다. 0일 때 최대값이 아니라. 그래서 x가 1일 때 최대값 1느니까 여기다 넣자. 2네요. x가 3분의 1일 때 최소값 3분의 2입니다. 최대값, 최소값. 끝!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범위 구하는 게 어려운 거야, 사실. 범위. 이건 써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거. y의 범위를 이용해서 x의 범위를, 새로운 범위를 찾아야 된다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박민아, 좀만 빨리 다녀! 보자. 16-2번, 3번으로 갑시다. 실수 x, 네? 아닌가? 환청이 들렸나? 뭐가 들린 것 같았어, 갑자기. 실수 xy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 제곱이 0을 만족할 때 (2x) 더하기 y에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유형처럼 알아야 돼. 유형처럼. 봐봐. 실수 xy가 이 등식을 만족할 때, 그런데 갑자기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값, y값을 선적 내가 골라서 이런 값을 구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다 구해보란 얘기야. 너무 많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어떻게 내가 선택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잘 봐. x, y 둘 다 모르지?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x값이야, y값이야? 아니야. 둘이 더한 값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 얘를 k로 넣는 거야. 결국 2x 더하기 y의 최대 최소를 k의 최대 최소로 바뀌는 거야. 하나의 문자가 났잖아. 반드시 는 k로 바꿉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유형이야, 유형아에. 는 k로 나서 문제를 k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바꿔서 푸는 거야. 반드시 기억하세요. 잘 나옵니다. k값으로. 그러면 바꿨어. k로. 어떻게 풀어 이제? 하나의 문자로 정리한다. 주어진 식을. 하나의 문자로 정리합니다. y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어버려. x제곱 2x. 이런 등식이 나옵니다. 식정리 좀 할게요. (5x제곱) 얘를 좀 묶을까? 2로 이렇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 주어진 조건이 실수 xy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한다. 즉, 이 방정식 입장에서는 x값이 실수란 얘기야. 즉, 실근이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쓸 수 있어요.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실근을 갖는다로 바꿔서 풀 수 있어.
실근을 갖는다. 판별시티는 0 이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짝수 공식 씁니다. 1-2k의 제곱 5k의 제곱 0 이상 푼다. 4k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0. 이런 젠장. 인수분해 안 되네.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풀어요? 2차 부등식인데. 다시 뒤에 내용이지만. 똑같아. 2차 방식 인수분해 안 될 때 그 내용식 쓰지. 이제 똑같이 그 내용식 쓰면 돼요. 그 내용식 쓰면 어떻게 돼? A분의 4 더하기 1. 됐어? 작될 땐 뭐야, 답이? 작다일 때, 2차 부등식일 때, 답이. 작다일 때 답이 뭐였어? 사이값이지? 1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똑같아, 해니까. 작다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사이값. 이렇게 답 써주시면 돼요. 똑같아. 됐죠? 차를 구하래. 얘에서 얘 빼. 차는 뭐야? 빼. 그렇지, 2루트입니다. 그래서 차가 2루트가 됩니다. 정말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실제 는 K, 는 K. 즉 어떤 등식을 만족할 때 EX 더하기 Y. 사실 이거 원의 방정식에도 있는 유형입니다. 원의 방정식에도. 알겠지? 근데 여기서도 나와요. EX 더하기 Y의 최대값, 최소값. X값도 생각해야 돼, Y값도 생각해야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얘를 K로 바꿔서 K에 관한 최대, 최소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유형입니다. 정말 잘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는 K, 는 K. 16-3번. 어이구! 자려고? 학원 올 때 웬만하면 모자를 쓰지 마세요. 모자 쓰면 자게 돼요. 맞지? 왜냐면 어둡잖아, 자기 창이. 그래서 내가 모자를 쓰면 많이 자니까 모자 쓰지 말라고 하거든? 이상하게 많이 자더라. 모자를 많이 쓰면 자요. 주무시지 마세요.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의 함수값 중. 야, 이것의 함수값이 뭔 말이니? 이것의 함수값이 뭐야? 네? 함수값은 y값이에요. 이 값을 얘기해, 그냥. 이것의 함수값은 이 전체 값. 이 전체 값이 y잖아. 그냥 y값이야, y값. 여기서는 fx라고 써있지만, 맞아. 함수값 나오면, 뭐야, 이거 뭐야? 그냥 이 전체 y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건 알아들으면 돼. 함수값 중 가장 작은 정수를, 그러면 잘 봐. 여기서 뭐라 써있어? 실수 x에 대해서. 중요한 거 이거야. 실수 x에 대하여야. 실수 x에, 이 등식을 만족하는 건 x값은 실수란 얘기야. 결국 x에 대해서 정리해보란 얘기야, 이게. 함수로 보이지만 다시 정리하면 이거에다 곱하면 되니까 2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1 yx제곱에 2yx에 플러스 3y 2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니까 넘길게요. y 마이너스 x제곱 넘긴다. 2로 좀 묶어서 푼다. 식 정리한 거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왜? 실수 x에 대하여란 말 하나 때문에. 그러면 이 식은 x에 관한 2차식이죠. 이걸 만족하는
실근이 존재한다고 재해석이 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게 실근을 가질 조건이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판별시티가 0 이상이라고 풀 수 있게 됩니다.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 말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짝수 공식 쓰고 이렇게 쓰죠.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y에 관한 2차 함수가 나옵니다. 6, 1이니까 7y 플러스 1. 계산하면 마이너스 2y 제곱. 계산하면 플러스 11y. 계산하면 플러스 2입니다. 마이너스 곱할게 먼저. 얘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냥 금방 구하면 돼, 인수분해 안 되면. 2a분의 11 불마 루트 121 플러스 446. 4분의 11 불마 루트 몇이니? 137. 결국 y의 범위는 이렇게 돼요. 숫자가 지저분하지만 4분의 11 빼기 루트 137. 4분의 11 더하기 루트 137. 함수값의 최대값, 최소값, y값의 최대값, 최소값. 최소, 최대. 그런데 그걸 만족하는 정수를 구하래요. 맞아, 안 맞아? 정수? 대략 몇인지 알아내야 돼? 루트 137 몇입니까, 대략? 네? 14은 169 아니야? 11의 제곱 몇이지? 11. 12. 이게 137이니까 11점 몇이겠네? 빼면 마이너스 0점 몇이겠지? 4로 나눠. 마이너스 0점 몇이겠지, 걔도. 정확한 숫자까지 알 필요 없고, 얘가 마이너스 0점 몇인지만 알면 돼. 마이너스 1은 넘지 않아. 무조건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찾아가면 돼. 11점 몇이었지? 거기다 11 더해. 22점 몇이지? 22점 몇을 4로 나눠. 5점 몇이야? 이거 사이에 제일 작은 정수 m은 몇이야? 마이너스 0점 몇보다 큰 정수 0. 제일 큰 정수 5점 몇보다 작고 할까나 5. m값 0과 5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루트 나와서 좀 그러긴 한데 핵심은 함수값의 최대값, 최소값이 y값의 최대값, 최소값으로 받아들였으면 되는 거야, 사실. 그런 다음에 x가 실수. 그러니까 얘를 x에 관한 2차 방식 정리한 다음에 실수는 실근을 갖는다로 재해석되니까 판별식으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오케이? 16-2번, 16-3번이 근데 학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실. 잘 나오는 유형이야. 특히 16-2번 잘 나와요. 17-3번 이런 2차 함수가 있고 이런 1차 함수가 있어요. 어떤 점 잡았을 때 PQ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최소구나. 최소가 되도록. 최소값 구하래. 뭐 어떻게 구할래? 만난다? 안 만나는데. 만나면 최소값은 0이죠, 무조건. 얘랑이랑 만나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교점이 있냐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하지? 연립방정식 해가 있냐 없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확인해 볼게. 인수분해 안 되니까 해를 확인한 방법은 판별식 가지고 확인하면 돼요. 이거죠. 음수죠.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요.
안 만나게 그려져 있잖아. 맞지? 안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 선생님, 여기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요? 그래, 여기가 더 가까울 것 같아. 선생님, 여기는 아닌 거죠? 확실히. 그래,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눈땡장으로 대충 여기니까 이게 답이라고 그래? 그건 아니잖아. 맞지? 뭐 어떻게 해? 시작을 어떻게 해? 시작! 아, 대놓고 있다며, 여기가. 있겠지? 뭘 대? 있잖아! 설정하라고 문자 좀 제발. 있는데 내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죽어도 100% 맞아. 딱 해서 딱 보면 어떻게 알아 내가. 맞지? 그럼 문자 쓰면 돼요. A, 뭐다? A제곱입니다. Q는 핵심 이거야. 평행선이야. Q는 또 다른 문자 쓰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알겠지? A로 표현해야 돼. P와 Q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래서 여기를 A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핵심이야. 그럼 X좌표는 어떻게 돼요? 이걸 여기다 넣어서. 그래서 X는 A제곱 더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PQ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 색깔 길이 어떻게 구해요? X좌표끼리 차지. A제곱 더하기 2에서 A 빼면 됩니다. 이렇게 2차 함수식 만들면 돼요. 알아듣겠어? 괜찮아? 팔 빼. 추워? 어? 그래서 조는 거야, 추워서. 아, 졸까봐 꺼놨더니 손을 넣어버리네. 손을 넣으면 더 졸리지. 알겠어. 킬게. 또 조는 모습 보이면 끈다. 반의 제곱 4분의 1. A-2분의 제곱에 4분의 7입니다. A좌표가 2분의 1일 때, P의 X좌표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 4분의 7값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그래서 되게 잘 나온다. 최소값. 시작만 할 줄 알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시작. 구할 수 없지. 그런데 있잖아. 그럴 때 문자 쓰면 돼요. 그냥 문자. 시작을 문자로 시작합니다. 됐죠? 18-2번.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뭐가 보이나요? 뭐가 보여? 보이는 거 얘기해 보세요. 보이는 거. 직각? 그리고 넌 뭐가 보여? 직각삼각형? 넌 뭐가 보이니? 사각형? 넌 뭐가 보이니? 응? 직각삼각형? 내가 원하는 답은 닮음입니다. 닮음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부드럽게 풀어요. 직각삼각형이 보일 때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들어있지? 무조건 다 닮음 찾아. 잘 봐. 닮은 삼각형 보여 안 보여 이제? 보이지? 말해주니까 보인다고. 그냥 이런 도형이 나오면 다 닮음이라고 생각하고 돼요. 다 닮음. 그래야 식을 세우기 편해요. 잘 봐. 닮은 거. 얘랑 얘 닮았지? 얘랑 얘도 닮았지? 맞지? 한 번만 이용하면 돼. 중요한 건 선생님 이 길이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 없어도 상관없어. 잘 봐. 이렇게 설정하는 거야. 이 큰 삼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3대4지. 세로와 가로가 맞아. 그럼 이 작은 노란색 삼각형도 세로와 가로의 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무조건? 3대4야.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3x, 4x. 간단하지? 어렵지 않지?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이 길이. 넓이 구한다? 넓이 어떻게 구해요, 이제? 4x, 30-3x입니다. 끝! 이제 표준 구하면 답이에요. 항상 이렇게 푸세요. 그러면 세상 편해요.
세상 편해집니다. 백이지. 25 빼기 25. 이 방법 까먹지 마세요. 닮음 이용해서 식 세우는 거. 12에다가 25 곱하면 300이네. 최대값 300을 갖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어드밴스로 갑시다. 어드밴스 질문하세요. 어드밴스 6번, 7번, 8번, 네? 3번, 3, 6, 7, 8, 또 10번? 네? 13, 14, 15, 16, 17, 18, 12. 이렇게 하면 돼? 4번. 이렇게 하면 돼? 될 것 같지? 웬만한 건 다 했지? 참고로 답이 하나 틀렸어요. 16번이 아니라 이게 8번의 답이 이겁니다. 8번의 답이 여기 적어줄게. 마이너스 5에서 3에서 3에서 4니까 이게 답이네. 네, 이게 답입니다. 두 개로 나눌 필요 없어. A에 3이 돼도 돼요. 오답이니까 이걸 바꾸세요. 알겠죠? 풀어줄게. 아까 풀면서 봅시다. 다시 3번 보자. 오늘 안 주네. 이차 함수 y는 x제곱에 2ax a제곱 마이너스 8입니다. y는 2x 빼기 k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 FA를 할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을 써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니까 연립방정식을 세웁니다. 정리 좀 합시다. a-1의 x a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k 인정이야.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이니까 판별식 쓸게요.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이야. 인정하니 여기까지? 판별식 쓴 거야. 연립방정식에 연립방정식에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정리 좀 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9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뭔 말이냐? 자연수 k의 개수를 fa. 이게 뭔 말이냐면 a가 결정됐을 때 a에다가 숫자 넣으면 그때 나오는 자연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자연수 k의 개수를 쓰라는 얘기야. F1은 뭐냐? A에 1을 대입한 후 이게 해석이 돼야 돼. 대입 후 이 등식을 만족하는 이 부등식. 대입 후 이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F1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그러면 F1은 일단 1르란 얘기잖아. 맞지? 그냥 X에 1 넣어. 여기다 A에 1 넣어. 1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9가 K. 그러면 7K. 이걸 만족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돼. 맞아, 맞아. 이걸 만족하도록 자연수 K 개수. 그러면 K가 몇 개 나와, 여기서? 몇 개 나오니? 6개 나오지? 7보다 작아야 되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F1이 6이야.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지? 아직? 맞지? 그 F2는요. F2는 A에다 1을 넣어. 이걸 만족하는 K는 몇 개야? 4개지. 그게 F2라고. 그게 이 뜻이라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FA라고 한다가 그 의미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이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에 F3은 A에다가 3을 넣으라는 얘기잖아. 맞죠? 3 넣으면 3K. 이걸 만족하는 K의 개수 2개야. 그러면 F3이 2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다 더하래? 예, 더하니까 답은 10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풀려요. 이게 핵심이야. 이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 문제의 해석 능력이 중요합니다. 4번. 봐라. 이 차 방정식에서 많이 나왔던 건데 보세요. 이걸 알 수 있는 사실 F-1은 0입니다. F3도 0입니다. 인정? 이 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게요. 맞아? 그럼 대입할 수 있다 하니까 알파 더하기 5는 0입니다. 베타 더하기 5도 0입니다. 인정? 해는 뭐 할 수 있으니까 대입할 수 있어요. 됐어? 같아져야지. 얘 같고 얘 같은데 얘가 같겠지 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베타 더하기 5는 3입니다. 그럼 알파는 몇이야? 마이너스 6이고요. 베타는 몇이야? 2입니다. 인정? 답은 내가 원하는 식의 네,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8입니다. 끝! 이게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야. 잘 봐. 잘 봐라. 빠르게 푸는 방법. 이식과 칠판 봐. 이식의 차이점 뭐지? 뭐야? X 대신에 X 더하기 5를 썼죠? X 대신에 X 더하기 5를 썼다는 얘기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도한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내가 세 칸 갈 때 이 분필도 세 칸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점 어디로 가? 이 점을 가는 법 말해봐. 몇 칸 가래? 5칸 가래 했을까? 맞지? 이 점은 마이너스 6으로 바뀌네? 이 점은 어디로? 이게 답이겠지? 왜? 이렇게만 가잖아. 똑같아, 안 똑같아? 평행이동 개념을 풀면 상당히 빨라요. 대신 여기 앞에 숫자가 그대로일 때야. 이런 풀이도 존재합니다. 평행이동 개념을 이해했으면. 맞아.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시키는 방법이야, 실제로. 식이 그지 같아. 그럼 평행이동 시켜버려.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으면 심화 문제가 풀립니다. 가끔. 이해가 안 가? 평행이동. 기본적인 풀이 방법 설명했어. 평행이동 이용할 줄도 알아야 돼. 그럼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맞아, 안 맞아? 평행이동 방법도 있다. 같이 기억하세요. 6번으로 갑시다. 6번. 6, 7, 8. 그림이 좀 복잡하네. y 1 마이너스 1 3 p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죠? 보자. y는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1, 3을 지나는 직선 얘가 마이너스 1, 3을 지난대요. 이렇게 써있고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교점의 좌표가 1이다.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ax 더하기 b라는 그래프의 교점이 하나는 1이란 얘기야. x좌표가. 그리고 다른 교점을 이 좌표를 p, q라고 했대요. 하나는 x좌표가 1이고요. 인정? 이게 문제야. 문제 해석해 준 거야 지금. 단 p는 음수래요. 당연하지. 2, 4분면에서 만났으니까. 이럴 때 p 빼기 q 값 좀 구해볼래? 이렇게 나왔네. 뭐 한다? 대입한다. 맞죠? 첫 번째 식입니다. 뭐 한다? 교점이 나왔어. 뭐해? 연립방정식 푼다. 어떻게 풀어요? 못 풀지 당연히. 근데 이것의 해가 뭐래? 하나는 1이래. 나머지 하나가 p겠지 뭘. 맞아 안 맞아? 뭐 한다? 1을 대입한다. 뭐 한다? 둘이 연방 푼다. 끝. 이렇게 푸시면 돼요. 별거 없지? 지난다? 대입한다. 교점? 연립방정 세운다. 대입한다. 끝. 이게 그림상으로만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냥 해를 알려준 거야. 방정식 입장에서는 그냥 해 대입해서 연립해서 좀 풀어봐. 그런 뜻이거든 사실. 맞아 맞아. 둘이 더하면 4는 2b. b가 2네요.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 좌표 어떻게 구해요? 대입해야죠 뭐. 식을 완성하세요. 이항에서 인수분해 합시다. 인수분해 합시다. 나머지 해가 1과 마이너스 2니까 당연히 p는 마이너스 2겠지. 인정. q는 둘 중에 하나 대입해도 돼. 교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게 낫겠지? 여기다 대입한다. q는 3입니다. 끝. b와 q값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알아듣겠어? 그림에 쫄지 마세요. 그냥 식 알려주고 대입만 하라는 얘기야. 교점이니까. 교점 지난다. 다 대입하라는 얘기야. 7번.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만든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이야. 그 말은 방정식으로 풀기는 너무 힘들단 말이야. 절대값 때문에. 맞아 안 맞아? 그럼 뭐야? 얘를 바꿔버리는 거야.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3개여도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재해석해버리면 얘를 두 그래프로 바꿔버릴 거야. 두 그래프로 바꾸려면 식을 연립방정식 형태로 넘겨.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같은 식이잖아.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답은 똑같다는 얘기야. 즉 이런 절대값 함수와 x 더하기 k라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방정식 문제를 함수 문제, 그래프 문제로 바꿔서 푼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릴 수 있나 이제? 어떻게 그린다 했지? 어떻게 그려? 어떻게 그린다? 어떻게 그리죠? 아이들아? 어떻게 그리지? 대답 좀 해줘? 그냥 그려. 절대값 무시하고 그냥. 그리고 어떻게 해? x축 밑에 있는 걸 끌어올리지. 왜? 왜가 중요하지? 왜? 왜 끌어올려? y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외우면 금방 까먹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유를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 노란색이 내가 구하는 그래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됐어? 얘는 어떻게 그릴래? 선생님 K가 뭔지 모르는데요. 그래, K가 뭔지 모르지. 그러면 니들 이건 그릴 수 있겠니?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아이고, 정신 차려. 이렇게 됩니다. 인정? 미쳤지, 뭘 인정이야. 원점질 해야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길기 일자리를 대충, 이게 길기 일자리예요. 한 칸 한 칸 가도록 이렇게 그린 거야, 내가. 응? 됐어, 여기까지? 근데 얘는, 나는 얘를 그린 거잖아. 근데 얘를 그리라며, 맞지? 그럼 K는 뭘 의미할까? 평행이동이라는 얘기야. 아까 했잖아. 아까는 한 건 아니지만. 이거랑 얘 차이는 뭐라고? Y축으로 몇 칸 이동하라고? 얘랑 얘 차이가 뭐야? Y축으로 몇 칸 이동하라고? K칸. K가 양수면 위로 올라가겠고 K가 음수면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즉 가장 기본 세팅 Y는 K가 없는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평이동 시키면 돼요. 평이동 왔다 갔다. 평이동이니까 맞아. 지금 교점 몇 개 있는 상태야? Y는 K가, Y는 X가 몇 개야? 근데 몇 개 만들래? 그럼 어떻게 갈 것 같아? 평이동 하겠지? 평행선 긋는 거야. 평행이동 하는 게 평행선. 긋다 보면, 아까 내가 미리 그었지만, 딱 이 점을 지나면 몇 개야? 또 있어! 있어. 하나 더 있어. 어딜까요? 밑으로 있겠니? 없지? 그럼 위로 가볼까? 이거보다 조금 더 커?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몇 개 나와, 교점? 1, 2, 3, 4. 최대는 4개까지 나옵니다. 3개가 언제까? 3개. 딱 얘랑 뭐 할 때? 접할 때. 접할 때 보여? 조금 더 큰다, 조금 더 큰다. 어이씨, 딱 정확하게 접해. 하나, 둘, 셋. 그래서 답이 2개예요. 첫 번째, 얘일 때. 됐나? 얘일 때는 어디 점을 지나? 마이너스 1을 찔릴 때.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 K값 찾으시면 돼요. 0은 마이너스 1 지나니까 그때 K값은 1입니다. 두 번째, 누구랑 접할 때? 좀 어렵다. 얘랑 접할 때야. 맞아, 안 맞아? 이식 말해봐. 이식. 끌어올렸지?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이해 가니? 내가 하는가? 얘는 y는 x제곱 이거 아니면 y는 마이너스 이거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100%. 왜? 절대값 푸는 방법이 그대로 나오든가 마이너스 붙여 나오는 거야. 맞지? 이 노란색은 이거 그리는 거야. 이거 실제로. 대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얘는 이거 다 그리는데 얘가 양수일 때니까 x가 1보다 클 때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이때 그리는 거고. 그래서 이 노란색 그래프는 이 식이 아니라 이 식입니다. 얘와 얘가 접할 때, 접한다는 것은 판별식 t가 0일 때야. 쉽지 않아? 이거 푸는 거. 넘기면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0. 접하니까 판별식 씁니다. 1 빼기 4에 k 마이너스 1은 0. 1 마이너스 4k 더하기 4는 0. 4k는 5. 그래서 k가 4분의 5. 그래서 k값 이렇게 몇 개 나온다? 2개 나옵니다. 좀 더 크게 그릴까요? 즉, 이 노란색 접할 때 한 번, 이 점 지날 때 한 번. 이 교점이 3개 나올 때입니다. 뭘로 풀어? 그래프로. 그래프로 풀고 식은 판별식. 접할 때는 판별식. 그래프로 상황 이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못 풉니다. 보자. 7번까지 했죠? 8번. 두 근 중 적어도 한 근이 적어도 한 근이 얘랑 얘 사이에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적어도 한 근이. 적어도. 첫 번째 상황.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적어도 한 근은 2개 다 있어도 돼. 두 번째 상황. 돼요? 세 번째 상황. 돼요? 응? 다 만족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될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상황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첫 번째 상황은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상황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없어요. 왜? 축의 위치를 보라 그랬습니다. 축이 뭡니까? 얘들아, 축의 방정식 말해봐. 축의 방정식 말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뭔데? 그래서 결국 계산하면 1이야, 1. 맞아.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축은 어디 있단 얘기야?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있단 얘기야. 맞아. 이게 그림이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래서 이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야. 그럼 얘 아니면 얘 때 구하시면 돼요. 이 상황으로. 첫 번째 상황을 풀고 두 번째 상황을 푸시면 돼요. 첫 번째 상황. 어떻게 풀죠? 한판축으로 푼다 했어. 한판축. 기억납니까? 한판축. fx를 잡고 f-2가 0보다 큽니다. f2도 0보다 큽니다. 인정합니까? 괜찮지? 지금 한 게 첫 번째 상황의 함입니다. 판, 해, 마라. 판. 해, 마라. 해야 돼, 써야 돼, 말해야 돼? 써야 돼.
왜? 왜가 중요하지? 함수값이 음수가 없어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게 실전에 풀이하는 방법이니까 알겠지? 사이일 때는 써야 되고요. 그리고 뭐 두근 사이에 뭐가 있을 때는 안 써야 됩니다. 그렇게 외워봤자 1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함수값이 양수만 있으면 써야 돼요. 오케이? 판, 축,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같아도 돼요? 오케이. 축은 쓸 필요 없어. 왜 숫자니까. 맞아. 숫자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풀면 돼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 4 플러스 4, A 빼기 3. A가 넘기면 몇이야? 8이니까 마이너스 5네요. F2. 4 빼기 4, A 빼기 3. A는 3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 짝수 공식. 1.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0 이상입니다. 넘기면 A가 4, 이거 넘어가니까 4, 2가 됩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A는 3에서부터 4까지 됩니다. 됐나 여기까지? 됐어요? 두 번째로 큰다. 두 번째, 함 F-2가 양수입니다. 맞아요? F2가 음수입니다. 맞아요? 두고 써봐라. 두 근 사이에 적어도 한 근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잘 봐. 내가 그림을 정말 무식하게 이렇게 그렸다고 쳐. 그래도 돼? 되잖아요. 하나 있잖아, 여기에. 여기에 지나도 무슨 상관이 맞아? 그래서 얘를 넣었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답이 틀려졌어. 알겠지? 실제 대입에도 맞아요. x에다가 이 조건을 써도. 씁니다. 그럼 판축 써봐라. 안 써, 얘 때문에. 이걸로 풀면 끝나는 거야. F-는 써있으니까 A가 얘 풀면 얘야. 똑같은 풀지 마. 얘는 반대니까 반대잖아. 반대 맞지? 됐어요? 또 풀지 마. 그냥 똑같은 식인데 뭐. 그 답은 됐죠? 이거 또는 이거야. 또는 합하는 거 1번 아니면 2번이면 만족하니까 결국 마이너스 5부터 3부터 4까지니까 마이너스 5부터 4까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이렇게 바뀌어요. 쉽지 않아요. 한파축. 7번, 8번 유형이 좀 어려웠을 거야. 10번으로 갑시다. 이제는 좀 할만해, 뒤에 거는. 보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 두근이 마6과 2고,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최소값. 마 8일 때 A, B, C 값을 구하라. 보세요. 얘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내가 이렇게 설정해도 되니? 돼? 해는 근. 맞지? 결국 이거랑 이거랑 같단 말이다. 맞지?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이걸로 쓸게. A에 X 플러스 U, X 마이너스입니다. 최소값은 결국 꼭지점 구하라는 얘기지. 맞지? 표준형 바꾸라는 얘기야. 표준형 바꿀게요. 어떻게 해요? 전개해야지 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이에요. 괜찮니? 표준형 바꾼다. 전개하지 마. 그냥 이 상태에서 하면 돼. 이 상태에서 더하기 4 빼기 4. 됐어? 됐지? 예. 됐어! 그럼 이게 무슨 값이야? 최소값. A가 몇이야? A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2분의 1 넣어서 식 정리해버리면 여기다 넣을게. Y는 2분의 1 X제곱
2분의 1도 곱하니까 2x가 되고 2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이고 이 식이니까 이제 개수 비교하는 거야. a2분의 1, b, c는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개수 비교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됐어? 이게 일반적인 풀이고 잘 봐라. 다른 풀이를 알려드릴게요. 봐봐. 사실 이렇게 잘 안 풀거든. 봐봐. 최소값이니까 아래로 블록인 거 확실하고 얘를 2차 함수로 보면 두 근이라는 건 x축과의 교점이야. 인정합니까? 이 좌표 몇이야? 어렵지? 이 좌표 몇인데? 괜찮나 여기까지? 잘 봐. 충분히 알 수 있어. 이 좌표 몇인데? 가운데 점 아니야? 둘이 더해서 나누기 하시면 돼요. 평균. 마이너스인가? 맞아? 이 좌표는 뭐야? 최소값 나왔다면서. 꼭지점 구했네. 그 꼭지점 구했으면 뭘로 시작해? 일반형, 표준형. 아니, 꼭지점 구했으면 아무리 일반형을 구하라 해도 표준형으로 시작한 게 낫다지 않았니? 왜 맘에 안 들어? 맘에 들어 안 들어? 표준형으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맞아? 괜찮지? 이 점 지나지? 대입해요. 이으면 4니까 16a-8. a가 몇이에요? 2분의 1이죠? 2분을 넣어서 전개하면 개수비기 하면 끝나요. 어떤 게 빨라? 조금 차이 나지만 얘가 또 빠르지 않니? 잘 봐라. 핵심이 이거야. 뭔 말이냐면 얘는 대칭성을 이용한 풀이야.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대칭성이거든? 그러니까 이 두 근도 결국 이 선에 대해 대칭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좌표를 찾기가 너무 편해져. 그러면 꼭지점 알려준 거랑 똑같아요. 그럼 표준형을 시작하라는 얘기야. 지금 풀이 일반적인 풀이도 알려줬어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풀 때 좀 복잡할 때가 나와. 그럴 때는 어떻게?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좀 더 부드럽게 잘 풀려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왜 일반적인 방법만 알면 안 되냐면 계산이 얘는 그나마 나은데 거지 같을 때가 되게 많아. 일반적으로 풀려면. 계산이 이렇게 풀면 되게 심플하게 바뀌어요. 쭉쭉쭉 넘어가면서. 그래서 빨리 풀게 돼요. 손가락이 빨라져서 빨리 푸는 게 아니라 똑같은 풀이 말고 다른 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라지는 거야. 속도가. 알겠지? 그래서 나올 때마다 새로운 방법이 자주 풀이, 실제로 실전에서 풀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계속 기억하라고.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한 풀이였습니다. 최대값이 6이다. 이 말 가지고 A의 보는 음수다. 맞아 안 맞아? 얘는 아니야. 맞을 수도 있지만 왜? 범위가 정해졌을 때는 무조건 최대값이 위로 블록일 때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지? 이거 있냐 없냐의 차이를 기억하라는 얘기야. 있으면 이게 A의 부를 알려주는 건 아니라고. 없으면 A의 부를 알려주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결국 2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최대값, 최소값을 알 수 있는 거야, 결국.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고 너무 쫄지 말고 그냥 표준형 바꾸라고. 왜? 그래프 그리려면 표준형이 필요하니까. 그럼 아주 예쁘게 바뀌어, 이렇게. 내 여기까지 왜 묶은지 알겠지? 딱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잖아. 보통 여기를 안 묶잖아. 맞지? 근데 왜 묶었을까? 틀렸네. 틀리면 틀다 말을 해야지. 묶으면 안 되네. 쏘리. 이렇게 되네. 몇을 더해? 더하기 1 빼기 1. 곱해 나가니까 A제곱 플러스 A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생각. 얘가 이렇게 될지, 1번계 0, 이렇게 될지를 내가 어찌 알아? 근데 확인해 봐야 돼.
그렇지만 이 선의 이름은 정확하게 알아. x는 몇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인정? 그럼 이 경우일지 모르니까 둘 다 해봐야지 뭐.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래요? 마이너스 2부터니까 이거 한 칸, 마이너스 2. 한 칸 잡았으면 한 칸씩까 한 칸씩. 0, 1. 맞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라는 얘기야. 만약에 1번 개형이었다면 2번 개형이면 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일 0, 1. 2번 개형이었다면 이만큼 그리라는 거고. 맞아 안 맞아? 이해 갑니까? 답이 그래서 두 개구나? 둘 다 되네? 아이씨, 당황스러운데? 하나 안 됐어야 되는데. 1번 개형이었다면 1번 개형에서는 최대값이 어디서 나타나니? 봐봐. 최대값이 여기서 나타난 게 보이지? 왜? 그렸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야. 왜 여기서 최대값이 딱 대입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렸기 때문에. 1번 개형이었다면 기본적으로 A는 양수인 상태에서 풀었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최대값은 어디서 나타나? 딱 봐도 x가 1일 때 최대값이 나타납니다. 뭐가? 이거 최대값. 1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1 대입. 1 넣으면 어떻게 되니? 1 넣으면 4a. 5a인가? 맞아요. 그게 6이래. 문제에서. 그럼 풀어야지 뭘. 인수분해 하겠지. 맞아. 그럼 답은 뭐야? 마이너스 6과 1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A는 양수인 상태로 풀었잖아. A가 몇이야? 됐어? 두 번째 상황. A가 음수일 때야. A가 음수일 때는 최대값이 어디서 나타나니? 여기서 나타나지 그냥. 꼭지점 포함되어 있으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가 최대값이네? 그때는 a제곱 플러스 a가 최대값이 되면서 6이어야 돼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고 인수분해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때 a값은 음수여야 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a값 몇 개 나오는데 이렇게 두 가지 나옵니다. 쉽지 않지? 왜? 가장 큰 원인은 보통 중학교와 고등학교 차이는 이 범위를 알려줘. 중학교 때는. 하나만 구하라고. 근데 고등학교 심화 문제는 안 알려줘. 네가 알아서 나눠서 직접 두 개 다 해봐. 그 뜻이야. 니는 고민하잖아. 여기서. 이걸지를. 안 할 수도 있었겠지만 했겠지? 그러니까 그 차이야. 그 차이. 스스로 나눠서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쉽지 않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연습해야 돼. 이거 상황을 나눠서 푸는 방법을. 쉽지 않아? 쉽지 않네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정확하게 딱 시간이 됐네. 쉬었다가 뒤거 마무리할게요.